뵙고 마주하고 손잡고 함께 웃는 일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내일부터 설 연휴가 시작되는데 이번 설은 모이지 않고 각자 안전하게 보내기로 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모두의 노력이 절실한 순간이죠. 아쉽고 그리운 마음은 같을 테지만 지금은 서로를 지키기 위해서 잠깐 거리가 필요한 시간이라는 것을 다 함께 기억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월 10일 수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재홍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시간입니다. 단문은 50원, 장문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이용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에서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채팅창에 참여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도 퀴즈로 시작합니다.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오늘 문제도 잘 들어보시고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퀴즈 정답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20분께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 경기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제품인 사과즙 세트, 모바일 커피 교환권 등을 드립니다. 자, 이번 주 새농퀴 정답은요, 설 연휴 관계로 오늘 방송 마칠 때쯤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특별한 새농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기대해 주시고요. 자, 이번 주 새농퀴 그 세 번째 힌트 지금 나갑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가 선정한 농수산물을 맞히는 세상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안녕하세요. 퀴즈 내는 성우 김희승입니다. 녹색 채소 중에 비타민 함량이 가장 높은 이것은 다양하고 풍부한 영양소를 가지고 있는 건강한 채소죠. 아삭한 식감에 풍부한 영양소까지 갖추고 있으니까 가까이 할수록 좋은 식재료인데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종자를 모두 수입에 의존했기 때문에 재배 농가의 경영비 부담이 상당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이것 재배 면적의 80%가량을 점유하고 있는 제주를 중심으로 토종 품종이 개발되기 시작했고 탐라 그린이라는 품종을 비롯해서 우리 땅과 기후에 맞는 새로운 품종들이 계속 개발되고 있습니다. 요즘 제주 월동 채소를 재배하는 농가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는 소식 다들 들으셨죠? 몸에도 좋고 맛도 좋은 우리 이것, 제주를 비롯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재배되는 우리 이것, 많이 드시고 건강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을 아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20분께 행운의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새농퀴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이번 주 정답과 선물 받으실 분들 오늘 방송 끝날 때 알려드립니다. 해외 농업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나라 밖에선 어떤 얘기들이 화제가 되고 있는지 조윤주 외신캐스터와 알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세계보건기구 WHO가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19가 발원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라고 밝혔네요. 네, 맞습니다. WHO가 중국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발원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혀서 코로나19 기원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 같습니다. WHO 전문가팀을 이끄는 피터 벤 엠바렐 박사가 기자회견 진행을 했는데요. 어제 코로나 사태가 코로나 환자가 최초로 발생한 시점으로 보고된 2019년 12월 이전에 우한에서 시작되었는지 또는 다른 지역에서 시작했는지 규정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코로나가 발원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밝혔는데요.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코로나 발원지로 지목한 곳이었습니다. 엠바레 박사는 또 냉동식품 운송을 통한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냉동 환경에서도 생존할 수 있다는 것이 알려져 있고 인간에게 전파되는지는 잘 알지 못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의 전문가들은 수입 냉동식품을 통해서 중국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입됐을 수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동조사팀의 중국 대표인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소속의 양완옌 칭화대 교수도 우한 화난수산시장은 코로나19 감염이 발생한 곳이지만 도시 다른 지역에서도 이미 바이러스가 퍼져 있었다면서 어떻게 시장 안으로 바이러스가 유입됐는지 현재까지의 증거로는 알 수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야생동물과 수산물이 팔렸던 화난시장은 코로나19 최초 발원지가 아니라는 것이 중국의 입장입니다. 네. 아니, 물론 조사팀이 뭐 최선을 다했겠지만 이런 식의 결과가 나온 건 좀 힘이 빠지는 느낌인데 며칠 전만 네. 해도 뭐 증거를 찾았다 이런 보도가 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지난 6일 날 블룸버그 통신이 WHO 전문가팀 일원인 피터 다스작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스작은 몇 가지 진짜 단서를 발견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2019년 12월 코로나19 발원지로 지목됐던 화난 수산물 시장에 대한 조사가 가장 유의미했다고 강조했는데요. 수산물 시장 내에서 환경 샘플을 채취한 작업을 진행했고 코로나 바이러스의 흔적이 발견된 장소를 확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WHO 전문가팀이 중국을 떠나기 전에 주요 내용을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막상 공개하는 날 별다른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당국이 조사단에 압력을 가해서 조사 결과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요.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조사는 중국 당국의 통제하에 진행이 됐고요. 조사단이 가는 곳마다 참엄한 경비가 뒤따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WHO 조사단이 우한에 도착했을 때부터 기원 조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없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한편 도미닉 드와이어 이 조사팀 일원인데요. 이 사람은 코로나의 기원을 완전히 파악하려면 몇 년이 더 걸릴 수도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WHO 조사단은 지난달 14일 날 우한에 도착해서 2주 동안 격리를 마쳤고요. 그리고 나서 29일부터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말씀드렸던 화난수산시장을 비롯해서 바이샤조 농산물시장, 우한질병통제예방센터, 동물유행반지통제센터, 그리고 우한바이러스연구소를 방문했는데요. 조사단은 지난 6일까지 현장조사 마치고 중국 당국과 함께 자료를 검토했는데 이렇다 할 만한 성과가 없이 조사가 끝났습니다. 네. 중국은 이제 유럽 쪽으로 좀 시선을 분산시키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중국은 우한에 앞서서 미국,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등 서구 각국에서도 이미 코로나 바이러스가 출현한 점을 들어서 WHO가 이런 나라에 대해서도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한이 코로나19 발생지이지 발원지는 아니라는 주장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요. 퀴텐카이 주미 중국 대사도 미국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 바이러스의 기원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더 많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양잔추 우한대 바이러스 연구소 교수도 WHO의 우한 방문은 바이러스 기원을 찾는데 적절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지금 코로나19는 백신을 이제 승인을 하고 접종을 하고 있는데 왜 조류 독감이나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백신이 없는가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베트남에선 빠르면 2분기 정도에 보급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는 치명적인 바이러스성 출혈성 돼지 전염병인데요. 아프리카에 서식하는 흑멧돼지 이런 돼지과 동물 간에 전염되는 질병입니다. 베트남에서 빠르면 올해 2분기부터 아프리카 돼지열병 그러니까 ASF 백신이 보급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베트남 농촌농업부 장관이 최근 13명의 과학자로 구성된 연구팀을 통해서 ASF 바이러스 분리 선별 과정을 거쳐서 백신 개발에 성공해서 베트남 내 2개 기업에 대해서 기술 이전과 함께 36개 지역 351개 농장 돼지 10만 줄 대상으로 시험을 진행했다는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1월 첫째 주 베트남 정부 동물위생국과 그리고 국립수의축산회사를 공동으로 실시하고 있는 ASF 백신 실험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베트남의 ASF 백신 개발은 미국 농무부 지원하에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미 농무부 산하에 있는 농업연구서비스의 연구소에서 이 개발한 프로토타입을 기반으로 해서 베트남에서 백신 개발이 진행이 된 거라고 하는데요. 연구소는 동유럽의 그루즈에서 오는 바이러스를 기반으로 해서 수년간의 연구 끝에 지난 2019년 12월 달에 유전자 삭제 기술 이용해서 ASF 바이러스의
면역을 생성할 수 있는 백신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베트남에 있는 국립수의축산회사와 공동으로 백신 양산을 위해서 추가 연구를 진행을 했고요. 마침내 성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연구소가 베트남에서 백신 개발에 나선 것은 미국은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비발생국이다 보니까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기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반면에 베트남은 양돈장에서 ASF가 발생하면서 상대적으로 백신 개발에 유리한 여건이 조성이 돼서 라이센스 방식으로 공동 백신 개발이 이루어진 거라고 하는데요. 현지 언론에서는 베트남 정부가 올해 2분기에 백신을 본격적으로 생산 현지 양돈 농가에 공급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베트남은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또 뭐 홍수 피해까지 겹쳐서 지난해 돼지고기 공급이 많이 줄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수입이 늘었겠네요. 네, 맞습니다. 작년에 베트남은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코로나19 그리고 중부지방에는 홍수 피해까지 겹치면서 돼지고기 공급이 급감해서 수입이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지난해 돼지고기 그리고 가공제품 수입량은 14만 1,140톤, 수입액은 3억 3,440만 달러로 전년 대비해서 약 382%, 503% 증가했습니다. 돼지고기 수입 급증은 작년 2월부터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데다가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한 것 그리고 중부지방 홍수 때문에 국내 돼지고기 공급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가장 많은 돼지고기 수입한 국가는 브라질인데요. 전체 수입량의 24.5%를 차지했고요. 러시아, 미국이 각각 24.1%, 13.7% 차지했습니다. 네. 세계 식량 가격 지수를 좀 보면 지난해 5월 이후에 매월 상승세라고요. 네, 맞습니다.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에 따르면 지난달 세계 식량 가격 지수가 전월 대비 108.6포인트보다 4.3% 상승하면서 113.3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5월 이후 매월 상승세를 기록했는데요. 식량 가격 지수가 올해 들어서도 그 추세가 계속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곡물은 작년 12월보다 7.2% 상승한 124.2포인트를 기록했는데요. 품목별로 보면은 옥수수가 미국의 생산량 저조 그리고 재고 감소, 중국의 대량 구매, 아르헨티나의 수출 일시 중단 이런 것 때문에 전월 대비해서 11.2% 그리고 전년 동월 대비 42.3%나 상승했습니다. 밀, 쌀, 보리 등도 높은 국제 수요, 또 태국과 베트남의 공급량 부족 때문에 역시 가격이 올랐는데요. 유지류도 전월 대비해서 5.9% 상승했습니다. 특히 팜유는 폭우로 인해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지역의 생산량이 예상보다 떨어지면서 가격이 8년 반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육류는 전월 대비해서 95.1포인트보다 0.9% 상승한 96포인트를 기록했는데요. 가금육은 수입 수요 증가 그리고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 국가의 수출 제한 조치 때문에 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고요. 소고기, 돼지고기는 춘절을 앞둔 중국의 구매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공급 여건이 충분해서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다고 합니다. 네. 자, 아시아인들이 생선을 비교했을 때는 조금 더 먹는 모양인데 따라서 네. 체내 수은 농도도 좀 높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시카고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들의 경우에 비아시아인들에 비해서 훨씬 더 체내 수은 농도가 높게 나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번 조사는 시카고 일리노이 대학의 보건대학이 최근에 한울종합복지관 그리고 중부아시안 건강협회, 중국상호부조협회 등과 함께 시카고 동부, 남동부 지역의 아시안 지역 사회를 대상으로 진행한 해산물 섭취에 대한 연구 결과인데요. 시카고 일리노이 대학의 수잔 뷰캐넌 박사와 메리 튜리크 박사가 국립환경보건과학연구소 지원으로 시카고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 등 아시아계 주민이 해산물을 통해서 순이나 다른 오염물질에 노출되는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서 이번 연구를 진행한 거라고 합니다. 이번 연구를 위해서 일리노이 대학 연구진은 시카고에 살고 있는 한국계, 중국계, 베트남계 지역사회 336명의 머리카락 표면을 채취해서 수은 정도를 측정해서 식단과 관련된 설문조사를 함께 진행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국계는 11%, 중국계는 18%, 베트남계는 28%의 머리카락에서 적정량 이상의 수은이 측정됐다고 하는데요. 전국 조사에서 비아시아계 미국인의 비율은 단 2%에 그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아시아계 미국인들이 수은 노출이 훨씬 더 많았던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아울러서 이번 연구 참가자 중에서 한국인의 60%, 중국인의 41%, 베트남계 21%가 주 4회 이상 해산물을 섭취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네. 한인들의 미국은 그 권장 기준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 정부에 따르면은요, 특히 이제 뭐 미국 식품의약청에서 권장하는 것은 임산부, 수유부, 감기 여성,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요, 주 2회에서 3회 수은 함량이 적은 해산물을 섭취할 것을 권장을 하고 있는데, 미 심장협회는 이런 권고에 따르면 중년 이상 남성과 그리고 폐경기 여성인 같은 경우에는요, 뇌 심혈관 질환 위험을 낮출 수 있다라고 밝혔는데, 임산부 같은 경우에는 수은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은 아이의 뇌 발달이 좋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권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자, 해외 농업 소식 조윤주 외신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Good morning. Good morning. 좋은 아침을 맞는 법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Good morning. Good morning. 시중에서 리필 제품 많이 팔고 있죠. 뭐 몸을 씻는 용품들이나 주방 세제, 또 뭐 빨래용 세제 등이 그렇고 요즘은 화장품도 리필 제품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리필을 사용하면 플라스틱 자체는 덜 쓸 수 있지만 그래도 그 리필 제품을 담는 쓰레기는 여전히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고려하는 분들은 리필 스테이션이라고 불리는 곳을 찾는다고 하죠. 내용물을 담아갈 용기를 들고 와서 내가 필요한 만큼의 내용물을 채워가는 겁니다. 어떻게 이용하는 걸까? 환경을 지키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궁금하실 텐데요.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서 리필 스테이션을 운영하는 환경활동가 이주은 대표와 함께 관련 이야기 들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리필 스테이션을 운영하고 계신 거군요. 어떤 곳인가요? 네, 저희는 이제 알맹이만 담아갈 수 있는 그 리필 스테이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껍데기는 가라, 알맹이만 오라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쓰레기를 줄이는 작은 마음들의 플랫폼이라고 해서 리필 스테이션 망원동에 있는 알맹 상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이름은 이제 리필 스테이션 좀 어렵다고 느낄 수 있는데 알맹이, 우리는 알맹이를 담으러 간다. 이렇게 좀 네네, 생각을 하면 맞아요. 되겠네요. 네, 어, 맞습니다. 언제부터 운영을 하신 건지 또 계기는 뭔지 궁금하네요. 네, 저희는 이제 망원시장에서 그 자발적인 시민들의 모임으로 알맹이만 원하는 자라고 해서 알짜들이라고 부르면서 18년도부터 이제 시장에서 일회용품 비닐봉지 규제에 맞서는 플라스틱 프리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저희는 이제 전통 시장에서 플라스틱 없이 장을 보는 거는 이제 가능했는데, 이때 계속해서 집에서 나는 쓰레기들이 계속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쓰레기들을 찾아보다 보니 공산품류의 쓰레기들이 줄이기가 어려웠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알짜들이 나눠 가지는 방식으로 그냥 20리터짜리의 그 세제들을 구비해 놓고 그거를 리필해 가는 방식을 하고 있었는데요. 전국에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아시고 오셨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노하우를 이제 알려달라고 하셔서 저희가 전국에 20군데 정도를 이제 리필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은 용기를 어디서 세척해서 그것을 다시 공급받을 수 있는지 등을 이제 정리해서 알려드렸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20군데 정도를 공급을 해드렸는데도 불구하고 2020년 정도 됐을 때 한두 군데가 살아남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때 우리가 말만 하고 이런 가이드라인을 공개하지 말고 우리가 그러면 해보자라고 해서 저희가 20년 6월 달에 리필 스테이션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알고 막 물어봤는데 실제 한 시간이 흐르고 보면 이게 또 살아남는 곳이 좀 적어서 직접 해보게 되신 건데, 아니 네, 그러면 맞아요. 언제부터 이런 데 관심을 갖게 되신 건가요? 네, 저는 18년도 겨울 정도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제로웨이스트라는 문화는 별로 알려지지 않을 때였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이제 신혼집을 정리를 하다가 미니멀 라이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제 알아보던 중에 예. 계속 옷을 입지 않는 것들을 이제 설레이지 않으면 버려라 라는 식의 그런 명언들이 남아 있는데 그 명언들을 따라하면서도 마음이 한켠에 계속 무거운 거예요. 이런 쓰레기들, 이런 멀쩡한 옷들이 정말 재활용이 될까가 궁금했고 이거를 찾아보던 중에 이제 미국에서도 제로웨이트 샵이라든지 제로웨이트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있다라는 걸 알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쓰레기에 대한 문제,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문제, 또 크게는 플라스틱에 대한 문제들이 정말 심각하다라는 걸 알게 되면서 이제 주변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은 할 수 있을까, 어떤 일을 하면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던 중에 집에서 플로깅이라고 해서 쓰레기를 줍기 시작했어요. 예. 운동을 하면서 이제 쓰레기를 줍는 행위인데 그것들을 하면서 SNS에 올리고 플라스틱을 대체하는 용품들을 이제 바꾸는 용품들을 설명하고 이러면서 제가 망원동에 쓰레기 덕질을 하는 그런 시민들의 자발적인 모임에 참여를 하면서 네.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이제 운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아유, 훌륭하십니다. 예. 그러면 이제 저희가 찾아간다고 생각을 해보면 뭘 들고 가야 합니까? 뭘 살 수 네. 있고요? 예. 네. 우선 준비물은 이제 빈 용기, 자신이 사용했던 빈 용기를 세척해서 바짝 말려오시면 됩니다. 말려야 하는군요. 예. 네, 습기가 있으면 아무래도 미생물들이라든지 이런 병균에 취약할 수 있기 때문에 바짝 말리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용기를 만약에 안 가지고 오셨더라면 저희가 커뮤니티 회수센터라고 해서 작은 쓰레기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때 깨끗한 유리병을 기부받아서 저희가 열탄소독이랑 살균소독을 완료한 용기들이 비치가 되어 있는데요. 네. 그것들로 원하시는 알맹이만 담아서 무게를 측정해 오시면 됩니다. 뭘 많이들 담아가세요? 저희는 다양한 리필 용품들을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화장품들이라든지 화장품에는 샴푸, 린스, 바디워시, 크림, 스킨, 로션 등의 다양한 화장품을 리필해 갈 수 있도록 저희가 비치를 해놨고요. 그래서 친환경 제품 라인과 그냥 일반 시중에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라인들을 이제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화장품뿐만 아니라 주방세제, 세탁세제, 가로세제 등을 세제들도 구매가 가능하도록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세제는 이제 접근이 좀 그나마 제일 쉬울 것 같은데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다들 또 취향도 있고 또 네. 성분도 많이 따지시는데 그 부분에 대한 그 거부감 같은 건 없나요? 소비자들 반응이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저희도 판매를 하게 되면서도 이게 될까 말까가 네네. 고민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는 플라스틱 운동을 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진짜 쓰레기를 줄이고자 하는 활동으로 풀어낸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거부감이 드시는 분들은 새 용기를 구매할 수 있도록 재사용 용기를 비치를 해놓은 것처럼 새 용기를 구매할 수 있도록 선택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재사용 용기를 들고 오신 분들은 용기들을 자외선 살균 소독을 할 수 있도록 비치를 해놓고 있고요. 기계가 있군요.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기계로 사용해서 살균 소독을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비치를 해두고 있고요. 화장품과 같은 경우에는 국가 자격증을 취득을 해야 되고 그 공간을 식약처에 허가를 받아야지만 판매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국가가 허가가 나야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식약처 관할로 저희가 위생관리 감독을 받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살균 소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믿고 사도 된다. 이 부분은 좀 확신을 가질 수가 있겠네요. 판매하고 계신 것 중에 이거는 좀 자랑하고 싶다 이런 게 있을까요? 저는 이제 개인적인 브랜드인데 네. 볼 주머니라고 해서 그 다람쥐 볼에 있는 주머니를 이제 떠올리면서 브랜드 이름을 지었는데요. 이제 용기처럼 자신이 가지고 가는 모든 물건들을 담아가는 것이 내가 가지고 갈 수 있는 볼 주머니로 이제 네. 떠올려서 만들었는데요. 그것을 남편이 이제 물건에 대한 디자인을 하고
시어머니께서 수제로 만들어서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일회용 화장솜이 아닌 다회용 화장솜을 만든다던가 물티슈 휴지가 아닌 다회용 가제 수건이라든지 행주, 그리고 저희가 이제 커뮤니티 회수센터에서 신발끈을 기부받고 있는데요. 그 기부받은 끈들로 만들어진 천 주머니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 저는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 참, 이렇게 재활용하고 다시 만들어 쓰고 이런 방법들을 하면서 기증도 많이 받으신다고 들었는데 이런 것들로 활용을 하는 아이디어들이 참 좋으시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버려지는 자원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자원들에서도 돈이 될 수 있거나 아니면 정말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더 모으려고 저희는 커뮤니티 회수센터라고 해서 쓰레기에 대해서 퀴즈도 풀고 기부도 해주시면 도장도 찍어드리고 선물도 드리는 방식으로 재활용을 이제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아, 요즘 코로나 상황 속에서 진짜 막 많이 버려지고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이제 환경이 비대면을 해야 되니까 그 네, 플라스틱이 그렇죠. 더 많이 사용이 되는 그 상황을 보면서 마음이 많이 좀 불편하실 것 같은데 네. 이런 데 대해서 사람들이 좀 어떻게 생각했으면 하는 바람 같은 게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우선 저도 그렇고 집에서 집 앞에 쓰레기를 내보낼 때 항상 마음이 무거워요. 저뿐만 아니라 단지 곳곳에 쓰레기들이 항상 차 있는 것을 보고 이것들이 정말 재활용이 될까? 그리고 재활용이 안 되는 것들이 정말 눈에도 보이는데 이거를 선별장에서 골라내지 못한다라는 것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데요. 기업들이나 아니면 국가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요즘 환경의 이슈에 대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크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느껴지고 있어요. 네. 그에 의해서 한 업체에서는 환경에 대해서 문제를 풀기 위한 것이 생분해에 대한 그러니까 생분해 비닐이라든지 생분해 그릇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변경했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그런데 아직은 생분해에 대한 환경 마크를 찍어서 나오더라도 생분해가 되는 플라스틱을 따로 모아서 관리를 해야 되고요. 60도씨에서 6개월간 보관해야 되는 재활용 업장에 가야지만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업장이 없기 때문에 자연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재활용 업계에서도 생분해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러니까 환경의 문제를 생분해 플라스틱으로 계속 풀어나가는 것이 좀 안타깝고요. 좀 답답할 뿐입니다. 예. 아유, 예. 얼핏 듣고 아유, 잘 됐네 이럴 일이 아니네요. 속속들이 좀 들여다봐야 알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군요. 예. 네, 맞습니다. 저희가 수요일마다 이제 이런 환경 문제에 대해서 좀 이렇게 알아가고 있는데 늘 좀 나오는 얘기는 이제 기업들이 인식을 바꿔야 한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하실 말씀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우선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무포장으로 생산을 받고 그리고 이렇게 20리터짜리의 벌크로 받아서 세척을 하고 다시 통을 용기에다가 이제 세척 소독 과정을 한 뒤에 다시 담아가는 그런 플랫폼 자체가 구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플라스틱 용기라든지 일회용품 개별 포장이 되어 있는 물건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물건을 판매하는 입장에서도 사입을 할 때, 그러니까 구매를 할 때부터가 난관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업체에서도 이런 표시사항이라든지 위생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또는 이런 스크래치 나는 상황을 대비해서 일회성으로 개별 포장이 되어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이러한 문화를 좀 더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유, 오늘 지금 문자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유현선님, 알맹이만 리필한다. 좋은 방법이네요. 3429님, 주위에 없으니까 우선은 쓰레기 줄이는 일부터 해봐야겠어요. 하셨고요. 이렇게 관심 생기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방문할 때 어떻게 하면 되는지, 뭐 조심할 점이 있는지 끝으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용기를 세척해서 바짝 말린 뒤에 이제 알맹이만 담으러 놀러 오시면 됩니다. 혹시 용기를 안 들고 오셨더라도 비치되어 있는 깨끗한 용기들이 있으니까요. 걱정하시지 마셔도 되시고요. 배달의 민족인 만큼 사실 용기 문화가 아직은 좀 덜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용기들 내가 들고 갈 수 있는 그 근처에 그 지하철역에서 내리더라도 붕어빵을 먹을 때 종이봉투가 아니라 자신의 용기에 받아먹는 네. 습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습관화 시킨다면 일회성으로 버려지는 쓰레기들을 줄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용기 내에서 알맹 상점에도 그리고 제로웨이스 샵에도 좀 관심 있게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네. 지구를 지켜라. 오늘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서 리필 스테이션 운영하고 있는 이주은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날씨 알아봅니다. 연휴 하루 앞두고 날이 많이 포근해졌습니다. 바람이 많이 부드러워졌는데요. 서울 영하 1도, 대구 영하 5도, 제주 영하 4도의 기온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에 10도 가까이 올라서 초봄처럼 포근한 날씨 될 것 같으니까요. 오늘 출근하실 때는 어제보다는 가볍게 나오셔도 되겠습니다. 영동, 영남, 전남 동부에 건조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영동 지역엔 초속 10m 안팎의 강풍이 불겠습니다. 화재 발생하지 않도록 불씨 관리에는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6시 47분입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코로나19 확진자 현황부터 알아볼까요? 네, 어제 영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모두 303명이 나왔습니다. 하루 만에 다시 300명대 확진자가 나왔는데 이 전날과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만 오늘은 이 4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했기 때문인데요. 경기도 부천에서 영생교라고 불리는 이 승리재단에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여기서는 20여 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이 교회도 이 신도들이 공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확진자 중에 인근 학원 강사가 있었는데요. 학원에서도 집단 감염이 벌어져서 그 아이들을 포함해서 총 33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더 나왔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한 무도관, 그러니까 춤을 추는 곳에서도 누적 확진자가 20명 가까이 나왔습니다. 이용자들은 춤을 추다가 나와서 같은 층에 있는 식당에 들어가 음료를 마셨다라고 하는데요. 이 방역 지침상 실내 체육시설에서는 음식을 먹을 수 없었지만 식당을 이용하다 보니 그 지침이 무색해졌습니다. 이 무도관은 출입자 명부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고요. 또 현금만 받으면서 카드 추적도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네. 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이달 말쯤에 이제 시작이 될 거라고요? 네, 이 국내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한국에서 생산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시작이 될 예정입니다. 원래 백신 공동구매 기구인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서 확보한 이 화이자 백신이 2월 중순쯤 들어올 예정이었는데 그게 좀 늦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첫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오는 24일 이 경북 안동의 SK 바이오사이언스 생산시설에서 출고되고요. 25일 보건소와 요양병원 등 접종기관으로 배송이 됩니다. 그리고 26일 마지막 주 금요일에 접종이 시작이 됩니다. 이 접종 대상은 요양시설의 입원자 그리고 종사자 등이고요. 이에 맞춰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오늘 식약처의 최종 점검위원회에서 최종 사용 허가가 날 전망입니다. 다만 만 65세 이상 고령자 접종이 가능한지 여부가 관건입니다. 만약 고령자에 대해서 허가가 되지 않거나 사용이 제한될 경우 정부는 백신 접종 계획을 조정할 예정입니다. 네. 자,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법정 구속됐다고요? 네, 이 서울중앙지법은 어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은경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장관급 인사가 구속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 비서관에게도 징역 1년 6개월의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김은경 전 장관이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을 이른바 친정부 세력으로 물갈이하기 위해서 박근혜 정부가 임명한 인사들을 내쫓았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김은경 전 장관이 산하기관 임원 15명에게 일괄 사표를 요구해서 그중에 12명에게 사표를 받아내고 또 사표 제출을 거부하면 표적감사를 벌여 내보냈다는 의혹도 사실로 인정했습니다. 또 그렇게 마련된 임원 자리에 청와대와 환경부가 점찍은 인사들을 앉히기 위해서 임용 절차 전에 그 전 과정에 불법 개입했다라고도 법원은 지적을 했습니다. 김은경 전 장관 변호인 측은 예상 못했던 판결이라면서 이 사실관계나 법리 적용 관련해서 아쉽다고 항소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윤석열 검찰총장의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이 났다고요? 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사유가 된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서 서울고검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판사 사찰 문건은 판사 개인적 성향, 정치적 성향 등 판사에 대한 신상 정보를 담고 있어서 논란이 된 바 있는데요. 윤석열 총장 측은 증거 없는 독단적인 추측이라면서 판사 정보 수집 업무는 일상 업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처분 집행정지를 결정한 서울행정법원은 이 재판부 분석 문건에 대해서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공소 유지를 위해 자료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며 이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하지만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림으로써 재판에서 다퉈볼 수가 없게 됐습니다. 이 사건은 대검 감찰부가 맡고 있었는데 그 윤석열 총장이 조사 수사 과정에서 적법 수사를 준수하지 않았다라면서 사건을 서울고검으로 보낸 바가 있습니다. 이 서울고검은 법리 검토를 했으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판단했었습니다. 네. 저 이모 집에서 숨진 10살 아이가 이 물고문까지 당했던 것으로 드러났죠. 네, 어제 전해드린 경기도 용인시 한 아파트에서 벌어진 아이의 사망 소식이 참담한 아동학대의 결과로 알려졌습니다. 사망한 10살 김모양은 이모와 이모부로부터 이 물고문이라는 이 독재정부 시절에 자행된 가혹행위를 당했습니다. 이들은 아이의 머리를 욕조에 넣었다 빼는 걸 수차례 반복을 했고 결국 아이가 정신을 잃고 쓰러져 숨을 쉬지 않자 119에 물에 빠졌다는 거짓 신고까지 했습니다. 이런 학대를 저지른 이유는 아이가 말을 듣지 않고 또 소변 실수까지 해서 버릇을 고치기 위해서였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처음에는 몇 대 때렸다라고 했지만 그 이웃 주민들은 최소 사흘 전부터 아이가 혼나는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아이의 사망 원인은 익사가 아니고요. 쇼크사 가능성이 큽니다. 이 폭행으로 인한 내부 출혈이 쇼크로 이어져서 숨졌다라는 것인데요. 네. 심지어 팔에는 결박된 흔적이 있어서 그 이모 부부가 아이를 묶어놓고 때렸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 부부의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살인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들 부부에게 12살, 5살, 2살 등 자녀 3명이 있는데 이 친자녀들도 학대한 적이 있는지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예. 백주대낮에 도심 한복판에서 폭행 사건이 있었다고요? 네, 그제 오후 5시쯤 경기도 화성의 한 식당가 골목에서 폭행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검은색 차량이 다가오는 흰색 차량을 막아서고 차가 멈추자 건물 사이에 숨어있던 남성 4명이 차를 둘러싼 채 다짜고짜 둔기로 차를 내리친 건데요. 이 피해 차량이 도망가려고 했지만 다시 검은 차량이 가로막혔고 조수석을 열고 피해자를 이 차량 밖으로 끌어내서 1분 가까이 무차별 폭행을 이어갔습니다. 이 쓰러진 피해자들은 모두 타박상을 입고 병원에 옮겨진 상황입니다. 이 피해 차량의 운전자와 동승자는 우크라이나 그리고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 노동자인데요. 이 지인을 만나고 집에 있는 안산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CCTV에 찍힌 인상착의로 미뤄 이 괴한들 역시 모두 외국인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경찰에서 누가 왜 자신들을 공격했는지 전혀 모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뉴스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소식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 주 새로운 퀴즈 정답 오늘 수요일인데요. 오늘 발표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는데요. 정답은 브로콜리였습니다. 0336-7446-2023-1620님 비롯한 당첨자 20분 잠시 후에 저희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 당첨되신 분들께 개별적으로 연락이 가니까요.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게시판으로 입춘대길님께서 우리 모두 밝은 표정으로 설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셨고요. 6736님, 경북 경산에서 매일 잘 듣고 있습니다.
마스크 안 쓰고 형제들 만나서 함께 명절 지내는 날 오기는 오겠죠. 그날을 손꼽아 기다려봅니다. 즐거운 명절 보내세요라고 인사해 주셨습니다. 김윤희 님도 전국 모든 분들 새해 복 많이 받고 건강하세요 하셨습니다. 자, 설 연휴 동안 오늘 아침 일라디오 여러분의 아침과 함께합니다. 내일은 평소보다 조금 일찍 6시 10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아나운서 김재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올해 2021년은 신축년입니다.